이번 시간에는 KC 공장 심사를 위한 자재 관리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C 공장 심사를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 과정의 목표와 목차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앞으로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해 주실 류승영 강사님이십니다. 현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재관리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자재별 품질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2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검사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3번, 사내 표준에 따라 인수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강사님의 강의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관리 1번 항목은 위생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자재별 품질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입니다. 배점은 10점입니다. 이 경우 자재별 품질 기준이 위생안전 기준이나 회사 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구매관리 규정 제정에 대한 적정성이 회사 실정에 맞게 잘 되어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원부자재 표준에 대한 제정과 이 회사의 실정에 적합하게 제정되어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원부자재 인수검사 표준 제정과 그 제정 표준이 회사 실정에 적합하게 제정되어 있는가를 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가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그 규정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증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그 설계도면 안에는 물 접촉 재질의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서의 구성된 설계 도면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내 표준에 규정한 자재명과 검사 항목을 잘 살펴보셔서 자재와 맞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KS라든가 단체 표준이라든가 국제 표준 혹은 적합인증 등을 참고해서 해당 표준의 유무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품 품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납품처의 정보를 이용을 하시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표준은 구매관리 또는 구매관리 업무 규정이 되겠고, 외주 관리를 할 경우에는 외주 관리 규정, 그리고 각 원부자재별 자재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재의 선입선출 또는 식별 관리를 구분할 수 있는 자재 창고 관리 규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재 관리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검사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배점은 10점입니다. 자재별 검사 방법을 사내 표준으로 노트의 구성이나 샘플링, 시험 방법, 합부 판정 기준, 그리고 합격, 불합격 중에 불합격 노트 처리 방법 등이 회사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험 표준에 대한 해당 인수검사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원부자재에 대한 인수 표준 등 검사 업무 체계 수립과 표준화가 잘 되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인증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인수검사 관련 업무 체계 수립이 잘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 실시라든가 검사 기록 및 통보 등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검사 의뢰서라든가 외부 성적서라든가 아니면 공급업체 성적서 등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트에 대한 관리와 불합격 시의 조치 사항인데, 양품에 대한 그 로트에 대해서와 불량품에 대한 로트를 잘 구분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와 같은 인수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수검사 표준과 인수검사 시험 표준 등을 잘 제정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외주 관리를 하실 경우에는 외주 물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표준들을 살펴보면 관련 표준은 검사 업무 규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매 관리 규정 또는 구매 업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자재별 표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는데, 예로서 살펴보면 기계 가공품 자재 표준, 사출 성형품 자재 표준, 그리고 고무 패킹인 경우에는 고무 패킹 자재 표준 등 이렇게 자재 표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인수검사별 표준과 시험 표준 등도 마찬가지 예로 아래와 같이 인수검사 표준 및 시험 표준 등 이런 식으로 표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관리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내 표준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되겠습니다. 배점은 10점입니다. 이 경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 자재의 인수검사 내용이 사내 표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와 인수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원부자재 인수검사 성적서 내용이 회사 실정과 맞게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공인시험 성적서를 활용할 경우에 우리 회사의 시험 주기와 적정하게 주기별을 잘 정해서 의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공급업체의 성적서를 우리 회사의 성적서로 가름할 경우에는 해당 로트, 즉 원부자재에 입고한 날짜와 그리고 공급업체의 성적서의 로트가 일치하는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증업체에서 중점 준비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인수검사 성적서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두 번째, 외부 검사 성적서를 활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외부 시험 기관 의뢰 시에는 의뢰 주기라든가 시효 채취 방법 등이 잘 준비되어야 되겠고, 또 해당 시험 방법이 공인시험기관의 공인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설 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취합한 결과 확인 절차 등이 그 체계가 잘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납품업체 성적서를 활용 시에도 그에 맞는 체계를 수립하셔야 되겠는데, 납품업체 성적서와 그리고 로트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납품업체 성적서는 정확하게 그 기재되어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 즉 납품업체에서 성적서를 발행하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그것에 대한 검증 기록 등이 잘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검사 대기 장소를 확보하셔야 되겠는데, 인수검사를 하였을 경우에 양품인 경우에는 자재 창고로 입고를 하시고, 불량품인 경우에는 적색 표시를 하셔서 별도의 보관 장소로 이동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합격 루트에 대한 반품 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고,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된 제품에 대한 기록들을 잘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수검사한 결과를 월별, 품목별, 또 업체별 합격률, 그리고 불량 내용 분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인수검사 업체도 통보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대책 수립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 표준 및 기록을 살펴보면, 인증업체에서는 자재 시방과 발주서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원부 자재별 인수검사 성적서, 그리고 만약에 공구업체의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구업체 성적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밀시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원부자재 수불대장과, 그리고 부적합품이 있을 경우에 부적합품에 대한 반품 대장이 기록과 잘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자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